네, 반갑습니다. DSA 김대용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사실은 제가 올릴까 말까 고민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요즘에 이제 지금 시즌이 이제 경찰 면접, 대통령 경호실 7급 면접 시즌 끝났고, 그 다음에 경찰직 면접 시작됐고, 근데 경찰직 면접이 조금 기간이 오래 걸리죠, 이번에는. 거기다가 이제 경찰 간부 후보생 분들 이제 지금 이제 시작되면서 겹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해경 특공대 분들 이제 겹쳤고, 이제 이번 주 지나면은 이제 해양 경찰 이제 공채 준비생 분들 이제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막 피크예요. 엄청 바쁜데 제가 오늘 이제 시간이 어떻게 난 거예요. 그래서 며칠 동안 너무 피곤해서 오늘은 이제 간략하게 사무실에서 근력 운동 좀 하고 오늘 일찍 퇴근해서 맥주를 한잔 할까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코칭 하신 분한테 또 이제 저는 매번 매 시즌마다 듣는 얘기긴 한데 이걸 그냥 또 넘어갈 수가 없어서 고민을 하다가 영상을 올려드리는데, 이제 면접의 잘못된 상식, 제가 그랬잖아요. 공무원 경찰 쪽 면접이 엉망진창이라고 제가 말한 게 제가 뭐 잘났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게 이제 필기 과목 중심으로 수익 사업이 운영되다 보니까 면접은 그냥 비전문가들 데려다가 그냥 한철 장사처럼 해요. 그래서 뭐 공무원 경찰뿐만 아니라 대입에서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딱 두 종류의 간판은 실력이 아무리 없어도 먹고 살 수 있다 이러는데, 그게 하나가 서울대 간판이고 이제 학원 선생 중에, 그 다음에 이제 현직자 간판 있으면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면접 쪽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제가 보면. 그래서 이제 심층 면접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현직자분들이 이제 퇴직하고 나서 소일거리 삼아 하시기에 좋은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이제 면접관을 한번 투입해 봤다는 그거 하나로.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저한테 이제 오시는 그 면접 코칭 전국 각지에서 면접 코칭을 수강하고 배우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는 부모님이 현직이나 퇴직하신 경찰직 분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이제 직급도 높은 분들도 꽤 많고,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면접을 주관을 한 적이 많겠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면접관으로 투입돼 봤을 뿐이지 면접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 내가 뭐 경찰 업무는 알지 면접을 어떻게 알겠냐,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들, 이렇게 현직자 퇴직하신 경찰직 부모님들이 이제 유튜브를 서치하셔서 이제 저한테 추천해서 보내주는 경우가 꽤 많아요. 이런 양심 있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경찰 출신 면접관 분 중에 이제 본인이 양심이 있는 분들, 이제 좀 열정적인 분들은 저한테 이제 개별적으로 연락이 오셔서 이제 면접에 대해서 강의는 하고 있지만 사실은 잘 모른다, 그래서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고 요청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양심 있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나는 면접관 투입해봤네, 내가 면접 전문가인 것처럼 면접 구성 원리를 하나도 모르고 행세하는 분들이 정말 거의 대다수예요. 제가 볼 때는 서울의 노량진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다 그래요. 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예전에 요 같은 맥락의 요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이거예요. 이분이 이제 모 대형 학원에 면접반을 등록했는데 지원 동기에 이분이 이제 기무사를 나오신 거예요. 기무사, 군 복무를. 근데 이제 이 비전문가, 대형 면접 학원에 면접을 총괄하는 비전문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무사가 그 국정원 그 댓글처럼 기무사도 이제 그때 뭐 그 이명박 정권인가 그때 이제 댓글에 이제 막 이게 일부 특정 정치 세력을 위해서 이제 활동한 공권력을 오남용한 사실들이 드러나면서 이게 이제 기구가 해체되면서 비슷한 업무를 하는 쪽으로 이제 바뀌어갔죠. 이제 물갈이를 한 거예요. 소위 말해서 기구가 이제 그걸 뭐라 하지? 개편되면서 하여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는 요지가 뭐냐면, 기무사가 좀 안 좋게 이게 이게 기구가 이제 바뀌었으니까 거기 출신인 걸 말 안 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이러는 거. 이게 지금 비슷한 논리가 뭐가 있었냐면, 우리 그 경찰 2기생 중에 제가 그때 이제 이땡에 부산을 총괄할 때였는데, 그때 이땡이 경땡 공땡 나오기 직전이었으니까 제일 큰 규모 큰 곳이었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거기 서울까지 총괄을 했었는데, 거기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서울에 제일 큰 면접반을 갔는데, 이제 이분은 의류 사업을 오랫동안 하시다가 사업이 망하면서 경찰직으로 지원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지원 동기에 그 얘기를 적으니까 개인 사업을 했던 걸 숨겨라, 그 경찰들이 안 좋아한다 이러는 거야. 열받아가 내려온 거예요. 왜? 내가 뭐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자기는 어릴 때 너무 가난해서 돈에 한이 맺혀서 대학 다니다가 중간에 자퇴하고는 의류 사업에 뛰어들어서 한 7년 동안 정말 먹을 거 안 먹고 진짜 열심히 살았대요. 자기가 열심히 살았고, 물론 이제 사업은 실패했지만 그게 소중한 기억인데 왜 그걸 숨기라고 하는지 이제 자기는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기무사에서 본인이 이제 일반 병이었지만 기무사에서 이제 정보 수사 활동을 보조했던 게 너무 자랑스러운데 왜 그걸 숨기라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가 가세요? 지금 이 비전문가들이 하는 논리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경찰이야. 그런데 경찰에서 맨날 매년 뭐 지청별로 경찰 간의 부정부패 행위가 터져 나오죠. 뭐 부산의 모 경찰관은, 그 학교 전담 경찰관은 여고생 성폭행했죠. 그것도 수시로. 그것도 이제 자기가 임신한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맞죠? 막 그런 사건들 터져요. 조직이 크다 보니까 별의별 인간들이 다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제 결혼 인사 드리러 갈 장인어른이 그런 경찰의 부정적인 뉴스들을 많이 접해가지고, 나 여자친구 되는 사람이, 오빠 경찰인 거 말하지 말고 그냥 인사드리 공무원이라고 하고 허락받으러 가면 안 될까? 이게 말이 돼요? 그런 여자친구하고는 헤어져야죠. 맞죠? 경찰 내에서 일부 경찰관들이 불법 행위를 저지르거나 공권력을 오남용하는 건 그 일부 경찰관의 행위이지, 전체 경찰관들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서 불철주야 이제 헌신하는 전체 경찰관들을 싸잡아서 비판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분리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기무사라는 건 군에서 가장 필수적인 그 기구였어요. 그러니까 전시 때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전투부대가 메인이겠지만, 어쨌든 평화로운 시기 때는 군이라는 곳에서 군사 정보 작전이 치밀하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국정원이 정보 전쟁, 그러니까 평화로운 시대에는 정보 전쟁이 물밑에서 엄청나게 치열하게 진행돼요. 예? 그러면 국정원 같은 정보기관이나 기무사 같은 군사정보기관에서는 우리는 평화로운 일상이지만 그분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물밑에서 치열한 정보 전쟁이라 표현해야 되나? 그러한 정보전을 펼쳐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목숨 걸고 말 그대로. 그러면 일부 기무사 요원들이 일부 정치 세력들과 결탁을 해서 기무사의 그 막강한 공권력을 오남용했다 칩시다. 그러나 그 일부 행위의 일탈인 거지. 기무사의 존재 목적이나 기무사에서 정말로 명예와 헌신적인 자세로 기무사에서 정보 수사 활동을 하신 분들까지 싸잡아서 비판하면 안 되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원자는 자기가 비록 병이었지만 그런 정보 수사 활동, 그러니까 군에서 우리 그 방첩 업무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군 내 정보 그런 정보가 새어 나가거나 아니면 이제 뭐 정보전에 있어서 본인이 최일선에서 어떤 활동을 한 게 너무 보람있고 자기는 자긍심이 있는 건데, 기무사가 그런 이제 어떤 추문에 휩싸였던 적이 있으니까 기무사 출신인 걸 숨겨라 라고 하는 근거가 뭐냐고요. 아까 그 남자친구 보고 경찰인 거 숨기고 그냥 공무원이라고 하면 안 되겠냐 하는 그 몰상식한 여자친구와 같은 논리잖아요. 이거는 그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지원자분이 이상해서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어서 이제 저한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첫 1차 코칭 받고는 역시 제 판단이 맞았습니다 선생님 하고 가시는데, 제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자, 이거를 제가 과학적 구성 원리로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제가 이렇게만 얘기하면 이해가 안 가실 거니까. 왜 이게 지금 이렇게 그 서울의 그 대형 면접 학원에 그 면접, 소위 말하는 면접 선생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면접 선생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하고 지금 말한 이쪽에 이 대형 학원의 선생들이 왜 비전문가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치관이 변화하는 시기는 그 사람이 일생 동안 일어나는 사건에 기인해요.
내가 어떤 내가 어떤 큰 사건을 접했을 때 기존의 가치관에서 새로운 가치관으로 변화하는 계기점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의료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크게 망한 그 지금 우리 그분은 이제 그 경찰관이에요. 지금 이기생이니까 경력도 오래됐죠. 그분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는 돈이 최고야 해서 이제 의료 사업을 하면서 돈도 많이 벌어봤는데 이제 또 사업에 실패하면서 돈을 추구하는 삶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한 게, 아, 내가 뭔가 어떤 물질적인 추구 말고 뭔가 우리 사회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 내 몫을 할 때 뭔가 보람을 느끼겠다 싶어서 경찰에 지원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의료 사업을 했다가 실패한 게 실제로 경찰에 지원한 동기에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는 근거예요. 근데 그 근거를 빼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뭐, 그 단순한 과학적 근거도 없이 그냥 경찰은 말이야, 너처럼 사업하면서 돈을 추구했던 사람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으니까 그 얘기를 하지 마. 그것도 소위 말해서 현직 출신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면접의 과학적 구성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심층 면접은 당신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살아갈 건지에 대해서 가치관을 검증하는 시험이란 말이에요. 정성평가 시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아오면서 어떠한 큰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관이 변화했는지가 중점 체크 포인트, 그 포인트 지점이에요. 체크해야 되는. 근데 물론 이 경찰관 면접관들이 직접 교육을 안 받고 그냥 자기 업무하다가 그냥 오세요 해서 이거 체크하세요 해서 이제 비전문적으로 면접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근데 본능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 때는 그 사람이 가치관이 변화한 시점이 언제일까, 어떤 사건이 저 사람의 가치관을 변화시켰을까가 궁금하단 말이에요. 기무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대상자분은 본인도 모르게 어릴 때는 위축된 삶을 살아오다가 본인이 군대 내에서 사고 안 치고 탈영 안 하고 그 기무사에서 버티면서 자기가 수사 정보 보조 업무를 했던 게 큰 자긍심이에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 자신의 삶의 변화 시점이고. 근데 그거를 기무사가 예전에 안 좋았던 뉴스가 나온 적이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게 도대체 무슨 과학적 근거냐고요. 면접 과학 구성 원리에 따라서 반드시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고 면접관이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당신에게 기무사에서 군 복무를 했던 건 어떤 의미냐, 당신의 삶에 있어서 어떤 의미고, 그것이 기존의 당신의 가치관의 변화에 어떤 시점이 되었느냐, 어떤 동기부여가 됐던 거냐, 이걸 검증하고 물어봐야 돼요. 오히려 면접관이. 그리고 본인도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제가 지금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도 생각해도 이상하죠? 맞죠?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예? 근데 제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현명한 소비자가 좋은 제품을 만들어요. 여러분들 선택할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우르르 많이 가니까 많이 가는 거예요. 저도 제가 고시학원에서 총괄할 때 그렇게 막 대인원 모아놓고 했어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이게 아니라는 걸 계속 느끼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제가 왜 지금 그 전속계약하면 저 편해요. 예? 그 직전에도 서울에서 가장 큰 곳에서 면접반 총괄 이제 문의고 왔어요. 그럼 좀 편하죠. 제 밑에 보조 선생님들 모셔놓고 데려가지고, 예? 뭐 현직자 간판, 서울대 간판, 그럴듯한 분들 좀 모아놓고 보조 강사로 뭐 하면 한참 할 때마다 그럼 돈 벌잖아요. 그게 편해요. 근데 제가 이쪽 분야 전문가로서 전혀 보람을 못 느끼겠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사기치는 느낌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는 지금 제가 볼 때 이분들이 뭐 고의로 그런다는 게 아니라 아예 이 면접 구성 원리 자체를 모르니까 그냥 자기가 그냥 그런 것 같아라고 생각한 것들을 이제 그 직무선입견 이제 그런 것들을 그냥 생각 없이 막 내뱉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 구성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전문가라면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양심의 가책을 계속 느껴요. 제가 제일 대표적인 게 뭐라고 했어요? 인적성 검사. 학원가에서 제보고 계속 인적성 검사 왜 안 하세요? 이래요, 계속. 그거 너무 쉬워요. 왜냐면 인적성 검사 개발지 만드는 회사가 있거든요. 거기서 대충 받아와가지고 하루 날 잡아서 풀어보세요 이러고 나눠주고 걷어가지고 거기 나온 결과 지금 나눠주면 돼요. 그거 가만히 앉아서 한 사람당 몇만 원씩 벌어요. 100명이 모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하루에 나는 그냥 그거 나눠주고 대충 그럴듯하게 말도 안 되는 헛소리 있죠. 뭐 전부 그렇다에 찍으라, 뭐 아니다에 찍으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신뢰성 측정 구간 완전 밑으로 내리는 이상한 얘기 떠들고는 너무 손쉽게 몇백만 원씩 벌어요. 그게 사기지.
제가 알고 있는 인적성의 구성 원리에 대해서 아는 사람으로서 그걸 어떻게 그걸 해요? 그건 사기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예? 그나마 이제는 제가 그때 하도 강하게 이제 이게 막 비판을 했더니 그나마 요즘에는 좀 의식이 깨어 있는 분들은 그냥 시험지 결과만 나눠주고 그냥 이거 한번 쳐보는 거니까 그렇게만 생각하세요라고 이제 요즘엔 좀 양심껏 얘기하는 분들이 나온대요. 예, 그전에 진짜 엉망진창이었어요, 진짜. 예. 제가 이 얘기를 제 프로파일러 그 심리 분석관 특채 준비하시는 분들 있죠. 이분들 심리학 분야에서 보통 석박사 분들이고 필드 경력 5년에서 7년 이상 가는 분들이거든요. 제가 이분들 코치하면서 제가 이 얘기를 해드려요. 그럼 피식피식 하면서 웃어요. 아 진짜 그래요? 이러면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진짜. 그래서 제가 너무 회의감이 들어서 안 하는 거예요, 고시한 거에서. 예. 전에 어떤 수험생분이 댓글로 선생님 그 유튜브에 강의가 너무 좋은데 자꾸 다른 곳을 험담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약간 불편한 건 있어요 이러는데, 지금 험담이 아니잖아요. 지금 너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수험생분들한테 가고 있으니까 제가 이쪽 분야 전문가로서 그걸 바로잡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지, 그게 어떻게 비판이에요? 그거는 아니죠. 네? 어쨌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지금 제가 이걸 시리즈로 할 거거든요. 면접의 잘못된 상식. 현직자분들은 제발 좀 이제 우리 지금 저한테 코칭 받으시는 분들, 지금 면접 준비하시는 분들은 현직이 되고 나면 이제 면접관으로 투입될 거예요. 제발 저한테 이제 배웠던 걸 기반으로 해서 제발 좀 제대로 운영하세요. 진짜 답답해요. 진짜. 이상입니다.